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은 모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교과서 114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4쪽에 보시면 도시와 촌락 여행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도시와 촌락의 여행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에 도시와 촌락이라는 것의 기능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정주 공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정주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정주 공간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이고요. 그리고 촌락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은 촌락이라는 공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을 해주는 곳이라면 촌락이라는 곳은 도시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을 한다라는 소리는 이 도시라는 공간이 주로 2차와 3차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촌락 지역은 2차와 3차가 없기 때문에 대신 몇 차가 주로 발달한 곳이다. 1차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주 공간을 도시와 촌락으로 나눴을 때 도시의 거의 92%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나머지 8%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 집 주소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집 주소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으로 끝난다거나 혹은 무슨 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무슨 시, 무슨 동으로 끝난다. 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는 도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고요. 반대로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읍 혹은 면에 무슨 리에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신은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느냐? 촌락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수업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과서 114쪽에 보이는 모습은 야경이 매우 멋진 타이의 방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타이의 방콕보다도 야경으로 더 멋진 곳으로 유명한 곳은 홍콩이 될 거예요. 뒤쪽에서도 홍콩의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여러분 도시와 촌락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촌락은 인구와 토지 이용, 경관과 기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도시는 2, 3차 산업을 바탕으로 도시 생산품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다음, 촌락은 1차 산업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촌락이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재화 서비스는 2, 3차 산업의 재화 서비스였고 촌락은 1차 산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1차 산물들을 여러 곳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여행에서의 흡입 요인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자, 여기서 흡인이라는 거는 끌어당기는 이라는 소리입니다. 끌어당기는. 도시는 도시만이 갖는 토지 이용과 기능을 바탕으로 쇼핑, 위락과 같은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촌락은 자연 환경이 반영이 된 토지 이용과 기능을 바탕으로
휴식, 체험과 같은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을 갈 때 쇼핑을 즐긴다거나 여가나 문화 체험을 즐긴다거나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목적에 맞추어서 도시로 가야 될지 혹은 촌락으로 가야 될지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도시와 촌락 여행의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행의 대상지를 전시관으로 삼았을 때는 당연히 도시 쪽으로 가야 되겠죠. 전시관이라는 건 도시에 많기 때문에 쇼핑몰 또한 도시로, 공연장 또한 도시로. 하지만 산림욕장, 해변 같은 경우는 도시가 아닌 촌락으로 가야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겠죠. 물론 일부 해변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같이 끼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촌락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대상지에 따라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곳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교과서 116쪽에 보시는 도시여행의 매력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도시여행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여행자는 주로 도시의 상징적인 건물, 전시관과 박물관, 공연장 등을 찾아서 관람하고 번화가에서 쇼핑과 오락 등을 즐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세계에는 가볼 만한 도시가 정말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서양의 도시 여행지로 뉴욕과 시드니, 동양의 도시 여행지로 싱가포르와 도쿄,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를 아우르는 이스탄불 5곳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행지로서 경제 문화의 중심지 뉴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뉴욕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뉴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되겠지만 이 뉴욕은 세계 도시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세계 도시는요, 전 세계의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심지로 뉴욕, 런던, 도쿄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뉴욕, 런던, 도쿄는 세계 도시에서도 바로 최상위 세계 도시입니다. 뉴욕, 런던, 도쿄가. 그 최상위 세계 도시인 뉴욕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실제 뉴욕에 가보면 경제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인 브로드웨이, 요 두 지역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도시여행을 즐겨보자. 뉴욕은 세계 경제와 문화가 집결된 세계 도시이다. 먼저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며 자유의 의미를 음미해 본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거죠. 만들어서 분해해가지고 배를 태워서 보내주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조립이 된 요런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월스트리트 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하튼 중심가에 위치하며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가로서 뉴욕 주식거래소를 비롯하여 증권회사, 은행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브로드웨이입니다. 자, 월가는 경제의 중심지, 브로드웨이는 문화의 중심지. 브로드웨이에서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하는 거리에는 뮤지컬을 비롯한 쇼 관련 극장이 많다. 늦은 밤에는 공연을 마친 연예인의 귀가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여행자들도 볼 수 있다. 우리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뉴욕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브로드웨이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극장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양한 극장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쭉 가면 이제 타임스퀘어 지역으로 갈 수 있겠고요. 그 타임스퀘어 지역으로 가면 이제 그 새해가 되면은 이곳에서 바로 공연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리고 이제 무한도전 친구들이 여기에서 같이 공연을 했던 그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시드니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도시이고요. 시드니 하면은 유명한 도시가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드니도 유명하겠고요. 다음 멜버른,
유명합니다. 참고로 멜버른은 시드니가 여기 있다면 멜버른은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수도는 이 사이에 있는데 캔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시드니가 뭐 호주의 수도이다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 참고로 이제 우리는 보통 호주라고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제 표현은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서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인 도시 시드니에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 자, 이 오페라 하우스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하버 브리지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 여러 극장과 연주회장, 녹음실, 전시장, 음악당, 도서관을 두루 갖춘 복합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드니 여행을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여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구에 접한 둥근 천장의 건축물은 바다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예술성이 돋보인다. 주변을 둘러싼 테라스를 걸으며 건축 형태와 구조적 설계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창의력과 혁신적인 건축 기법을 결합한 건축물을 감상해보자. 그래서 시드니는 예술적 감각의 여행뿐만 아니라 건축물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연 일정을 참조하여 훌륭한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시드니 같은 경우가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아름다운 항구. 실제로 예전에도 나왔지만 아름다운 항구를 결정하는 기준은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항구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도시국가 싱가포르 여행입니다. 도시국가라고 되어 있고요. 싱가포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딱 하나의 도시인 싱가포르를 가지고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몇 개의 도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하지만 이 하나의 도시 안에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인도인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들어낸 도시 안에 도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만큼 볼거리가 매우 많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혼합된 거리, 현대적이고 깨끗한 도로와 상점들,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미래 도시상 등이 도시의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파인 컨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파인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fine, I'm fine, thank you, and you 할 때처럼 좋다라는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good입니다. 하지만 이 fine의 의미에 벌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파인 컨트리. 싱가포르는 엄청나게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벌금을 매우 많이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싱가포르의 가장 유명한 거는 마리아 베이 샌즈뿐만 아니라 머라이어 이렇게 인어공주하고 사자, 머메이드 그리고 라이언, 머라이언 사자상이 있겠죠. 이 두 가지 중에 여기에서는 지금 마리아나 베이 샌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대 건축물과 조형물이 구성되어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아래 나와 있습니다. 세 개의 건물이 있고 그 위에 배를 한 척 띄워주고 있고 여기 배 옥상에는 가장 유명한 게 레스토랑뿐만 아니라든지 수영장 있는데 옆에 보면 마리아나 베이 샌즈 싱가포르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복합 리조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쌍용건설이라는 회사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적어져 있네요. 그리고 컨벤션 센터, 극장, 박물관, 카지노 등 복합적인 관광 시설물들이 많아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높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싱가포르 한번 꼭 여행 가는 것들 좋긴 하겠죠? 참고로 싱가포르의 기후는 AF 열대 우림 기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언제 가든지 간에 덥다라는 거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거
한번 고민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릴 때 가고 싶다. 언제나 연중 열대 우림이기 때문에 연중 비가 많이 내리지만 그래도 비가 적게 내릴 때 가고 싶다. 그런다면 언제 가는 게 제일 좋다?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가는 게 제일 좋다. 라는 거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뭐 1번과 2번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그리고 기술대학교, 국립종합대학교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오늘의 수업 마지막 쇼핑의 거리 도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쿄는 쇼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도쿄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외국 여행지로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도시 여행지이다. 자, 도쿄도 세계 도시에 해당합니다. 아까 봤었던 런던, 뉴욕, 그리고 도쿄까지 이 세 군데가 세계 최상위 세계 도시. 도쿄 시내는 철도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도시 곳곳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쿄의 우에노역에서 아키하바라역까지 걸어서 2~30분이면 충분하다. 이 거리는 1970년부터 90년대, 여기 잘못됐죠? 1990년대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거리로 유명했지만 일본 전자제품의 경쟁력이 줄고 대형 전자제품 할인 매장이 생기면서 쇠락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일본산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의 메카로 일명 오타쿠 문화의 발원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타쿠, 덕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최근 만들어진 스카이라인에서는 도쿄의 야경과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 바로 나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의 거리 엄청나게 다양한 전자제품들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게 동서양을 함께 느끼는 이스탄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터키라는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터키의 국토 중에서 97%, 3%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는데요. 97%가 아시아에, 그리고 3%가 유럽에 있는데 이 3%에 해당하는 지역이 모두 다 이스탄불입니다. 실제로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가 지나가요.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의 땅이 되겠고요. 여기는 유럽 지역의 땅이고요. 이 두 도시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두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경계는 여기 나와 있는 보스포루스 해협. 자, 이 바다가 보스포루스 해협입니다. 이 왼쪽이 서양, 그리고 오른쪽이 동양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두 대륙을 아우르고 있다. 유럽 대륙에 있는 구도심 지역에는 그랜드 바자르와 톱카프 궁전 등 동서양의 문화를 융화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가 가득하다. 그랜드 바자르는 아치형 천장 구조를 가진 시장으로 도자기, 향신료, 카펫, 액세서리 등을 파는 상점이 늘어서 있다.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톱카프 궁전은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 오스만 제국의 궁전 시설이나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터키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과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을 느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역이 유럽과 동양 대륙 사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 당연히 크리스트교 교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현재는 이슬람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도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교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서양 문화의 융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겠고요. 아래쪽의 활동에는 도시의 기능적인 특성과 배경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뉴욕은 다시 한 번 더 경제문화의 중심지, 시드니는 예술적 감각, 싱가포르는 하나의 도시, 도쿄는 쇼핑, 이스탄불은 동서양.
이 5가지의 특징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